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29번째 시간 힘의 이용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유체 중에서도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지된 유체와 흐르는 유체를 완벽하게 구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정지된 유체랑 완전히 구별을 해서 이 흐르는 유체만 또 시작이야. 흐르는 유체만의 발음이 참 안 좋아요. 자, 흐르는 유체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흐르는 유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보면 주어져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하고 베르누이 법칙, 이걸 알면 되는데 이 연속 방정식이란 건 당연한 거예요. 우선 이 유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를 해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이상적인 걸 살펴봐요. 즉 물이 흐를 때 막 이렇게 호수에서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일 없죠. 그렇죠? 완전히 연속적인 그러한 유체,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약 짤 때 보면 가끔 이게 이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치약을 짜게 되면 쭉 누르게 되면 여러분 쭉 짜게 되면 쭉 나오죠. 누르는 만큼 나오는데 가끔 연속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 기포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약간 이게 우리 속이는 거잖아. 쭉 누르면 갑자기 기포 있는 데서 갑자기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뽁 하고 떨어지잖아, 세면대.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누르는 대로 그냥 유체가 그대로 연속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상적인 유체를 다루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연속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유체가 이만큼 지나갔다고 하면 그 맞은편의 모양이 어떻더라도 그 양만큼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아, 이게 무슨 법칙이야, 여러분. 이거 뭐랑 똑같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코우유랑 똑같잖아. 초코우유를 얘, 너 왜 이래? 왜 이래? 순간 놀랬습니다. 갑자기 막, 귀신인가? 이만큼 초코우유나, 눕혀서 초코우유나, 이 그릇에 담긴 그릇이 다르더라도 얘 부피가 똑같다란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만큼이 흘러 들어와서 만약에 빠져나오게 되면 그 순간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유체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이 여기 양과 여기 양이 같은 거니까 여기를 A1이라고 해요. 그럼 면적이 작죠. A1은 면적이 작아요. A2라는 데는 여기 자 선생님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A2라는 곳은 지금 면적이 커요. 지우개 말고 요거 A2. 요 면적이 크죠. A2는 면적이 커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빠져나왔다고 하면 얘는 요만큼밖에 못 빠져나와서 그 양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x1이라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때 v1 그러니까 x1 길이가 x2보다 길이가 지금 길죠.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요거를 지우고 요 x1 자, x1 x1 곱하기 x2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면적과 여기 높이가 되니까 이만큼 부피, 빠져나간 부피, 그러니까 들어간 부피, 빠져나간 부피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같다고 하면 되는데 x1을 속도와 시간으로 나타내면 v1t로 나타내고 얘는 그때 속도 v2t로 나타내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같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t들은 똑같아서 약분이 된다고. 그러면 a1과 v1 그 다음에 a2와 v2인데 얘네들은 같아야 되죠. 그쵸? 근데 A1이 여기가 커.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는 커. 그치? 아, 얘가 작다구나, 작다. 얘는 작어. 얘는 커. 그럼 어떻게 돼? 얘들 같으려면. 얘는 커져야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통로, 같은 양을, 동시에 같은 양을 얘네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좁은 통로로 갈 때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높이가 커지는 거야. 넓은 곳을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가도 돼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길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잘 막히는 곳, 길이 막 8차선 막 이렇게 넓은 데는 잘 안 막히잖아. 잘 막히는 곳을 가려면 서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뭐 이렇게 차가 안 막히는 곳에는 천천히 가도 되지. 그 개념이야. 그게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연속 방정식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양으로 따지면 돼요. 여기가 적으면 이만큼이 많아야 되고 여기가 많으면 여긴 좁아야 되고 완전 초코우유라니까 초코우유. 초코우유 선생님 얘기했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막 웃었지. 5살짜리 애들은 다 이거 선택한다 그랬대. 근데 우리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구분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다니까.
그럼 베르누이 법칙은 뭐냐? 이것도 같은 양,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과 똑같이 같은 양의 초코우유예요. 베르누이 법칙도 이게 흘러간다 그랬을 때 동시에 같은 양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초코우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나타냈다? 압력으로 나타낸 겁니다. 압력으로.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 관하고 이쪽 관하고 관의 지금 크기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쪽을 여기 이제 물이 채워져 있으면 원래는 얘네들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은 물의 높이를 유지하는데 얘네들이 흐르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뭐다? 그렇지, 여기에 압력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압력차는 왜 발생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세 가지로 봅니다. 흐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지점에는 유체가 차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존재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압력은 1로 표현할게요. 이 압력은 사방으로 표시할 수 있고 특히 이 압력 중에 여기 뚫린 부분에는 이쪽으로도 이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 부분도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도 압력이 존재해요. 물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다 여기도 존재해요. 왜? 왜 압력이 존재하지? 유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야. 유체가 없어. 진공 상태면 압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물질이, 그러니까 유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체의 양만큼의 압력을 작용하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압력인데 이건 저기 P2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얘들이 정지해 있으면 이쪽 압력하고 이쪽 압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차가 없이 같이 이렇게 얘들 누르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 물의 지금 높이는 같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흐르거든. 그럼 원래 요 순간에 요 압력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여기 있던 애가 나가는 애가 있지. 나가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때의 어떤 이 유체 양이 있을 텐데 걔도 뭘로 표현하자? 지금 압력 표현했기 때문에 얘도 압력으로 표현하자 이거야. 얘도 이렇게 나가는 유체가 있지. 이 유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압력으로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베르누이 법칙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 지금 로제이션 요거는 우선 빼고 생각합시다. 요거 지금 요거만 흐르는 것만 생각해봐. 요 두 개만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원래 기존에 여기 정지에 있었을 때 압력에다가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나가는 이 압력을 다시 거꾸로 돌려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지에 있을 때 이 압력에다가 그 순간 빠져나간 애를 다시 끌어당겨서 더해주면 얘랑 정지했을 때랑 동일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해서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전체 압력과 이쪽의 전체 압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지?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181쪽 봐봐. P1 플러스 로 GH1 물론 로 GH1 선생님 뒤에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2분의 로 V1의 제곱 그렇죠? 이거는 P2 플러스 로 GH2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 로 V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일정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로 GH는 선생님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면 얘 원래 기존의 압력에다가 이 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요거 갖다가 더해준다. 붙여주고 여기서 지금 요 상태에 있는 기존의 압력에다가 도망가는 압력을 갖다가 다시 붙여주면 얘네들은 정지했을 때 압력과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압력이 똑같다. 이게 베르누이 법칙이야. 이게 뭐가 어렵냐고 도대체가. 아시겠죠? 그럼 이 도망가는 유체 있잖아요. 이 흐르는 유체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2분의 1로 V제곱으로 왜 표현하느냐. 이건 선생님이 증명을 할게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게 2분의 1 MV제곱 같지 않아? 왜냐면 2분의 1 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V만 붙여주면 이건 부피예요. 이게 M이잖아. 그럼 V제곱이 되죠. 그럼 2분의 MV제곱이 되죠. 그럼 요번에 창안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 에너지 보존으로 이거 유도한 거거든요. 자, 한번 좀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뭐죠? 1이에요, 1. 1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잖아. 맞죠? 아, 이거 지금까지 우리 이거 했어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에너지 하려고 한 거라고. 이거 잊으면 안 돼.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 mv 제곱이야.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그냥 고체 물질로 생각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이 m을 거꾸로 하는 거야. 유체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2분의 1에다 얼마? 로
부피. 이 부피는 얘가 빠져나가는 그 물의 양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라는 건 어떤 거냐? 물이냐? 무슨 저기 뭐 기름이냐 이거지. 그다음에 여기 빠져나가는 속력을 V. 요거는 V예요. 속력 V. 속력 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죠.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FS인데, FS인데, 여기서 요 V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로 표현할 수 있어. 요때 면적을 A라고 하고, 요때 이동한 거리를 S로 가면, 요게 A 곱하기 S를 한 게 부피가 되지. 맞죠? 그러면 S 약분을 시킬 수 있어요. 됐죠?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 A만 남았죠? A를 양변에 나눠줘 봐요. A 그럼 여기는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V가 완전히 소멸됐어요. 여기는 A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힘을 이 면적당 힘 이게 뭐예요? 이게 압력이잖아. 압력이 뭐야? 2분의 1 로 V 제곱. 이게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 이거 색깔 바꿔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압력에다가 움직이면서 빠져나가는 압력을 이 운동 에너지의 식을 빌어서 나타내는 얘 압력이야. 그래서 여기 나가는 애를 여기다가 보태주고 여기서 나가는 애를 보태주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압력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걸 우리가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현상을. 선생님 바로 이걸 증명해 볼게요. 얘는요. 넓죠? 천천히 빠져나가죠. 이 빠져나가는 압력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속력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곱 형태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 형태잖아. 속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돼? 이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P는 작아요. 빠져나가는 양이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압력으로 표현한 거는 작아. 얘네들은 속력이 빠르지. 훅, 얇은 건 훅 빨리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압력 부분이 큰 거야. 그럼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기존의 압력이 있고 여기 빠져나가는 애가 작아. 그리고 여기 기존의 압력이 있고 빠져나가는 애가 커. 근데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기존 압력이 커야 되고 빠져나가는 애는 에게 하면서 빠져나가. 여기는요. 빠져나가는 애가 우와 하면서 빠져나가. 그럼 기존 압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지. 이해가요? 얘네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빠져나가는 애가 이 압력적인 부분이 적으니까 여기는 압력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나간 애가 압력이 크기 때문에 남아있는 압력은 작게 돼. 그럼 여기에 압력 잘 봐. 여기에 압력이 크고 여기 압력이 작으니까 여기가 세게 누르니까 물이 밑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는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세게 누르는 거고 여기는 약하게 누르는 거잖아요.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식을 쓰는데 공식을 쓰면 안 돼. 봐요. 바로 단번에 해결하는 법.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직관이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 딱 봤을 때 이쪽하고 이쪽 봤을 때 얘가 압력이 크다는 걸 바로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눈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뭐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유체의 양이 많잖아 이쪽이. 얘는 가능간이죠. 유체의 양이 적어요. 지금 유체 압력을 얘기한다고. 그럼 우선 유체 압력이 있으려면 유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긴 조금 있고 많이 있잖아. 아시겠죠? 여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압력이 센 거예요. 1차적으로 바로 요걸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빠져나간 양은 적겠구나. 빠져나가는 압력은 적겠구나. 여기는 압력이 적으니까 빠져나가는 압력은 크겠구나. 거꾸로 이렇게 하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 이거 공식 대입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요 로지H도 뭐냐면 이것도 압력이야. 이거 했잖아 우리 앞 시간에서 정지한 유체에서 했잖아. 얘가 그때 저기 뭐야 이 아저씨가 머리에 이고 있는 거 했었을 때 얘는 요것만 오로지 요것만 이고 있잖아. 이 압력은 이 아저씨가 느끼는 압력은 뭐야? 어떤 유체를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만큼 높이만큼 이고 있는 이거 압력이야. 그럼 이 압력은 왜 나오냐? 아까 요거 한번 앞서서 한번 넘어가 뭐야 이건가?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압력을 했을 때 여기로 이제 이렇게 퍼 올라가죠. 퍼 올라가는 게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그럼 봐요. 여기서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흐른다고 해봐. 여기에 기존의 압력 존재하지. 빠져나가서 운동하는 요 V1에 해당하는 압력 존재하지. 이게 나가고 있어. 여기서 이게 나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니까 요거 기준이니까 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압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0으로 할게요. 근데 걔네들을 다 보태기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전체 압력이 돼. 근데 얘는 봐봐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압력이 존재하죠.
여기 기존에 빠져나가는 V2에 해당하는 나가는 V2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죠. 그런데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중력에 거슬러서 퍼올려야 된다고. 그만큼의 이 퍼올린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은 뭐야? 그때의 압력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로지 H라니까. 이만큼을 퍼올려서 얘는 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뭐야? 이거를 더해줘야지만 비로소 얘는 로지 H만큼 얘가 부족한 애예요. 아니 빨대로 불 때 여러분 이 빨대거든 사실은. 요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냥부터 줄줄줄줄 내려가지고 중력이 일을 해주기 때문이야. 근데 위로 올라가고 해봐. 그러면 세게 불어줘야 되지. 세게 불어준다는 얘기는 얘가 이만큼의 압력을 세게 해서 그만큼 여기 올라갈 때 압력이 줄어. 왜냐면 여기 올라갈 때까지 그만큼의 압력을 또 쓰기 때문이야. 얘네 둘을 더해야지 얘가 되거든. 그게 로지 H거든. 높이 올라갈 때 압력, 쓰는 압력이 로지 H야. 이해가죠? 그래서 기준을 여기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이만큼 높이 올라갈 때 로지 H만큼을 써서 이만큼이 부족해 얘가. 근데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 주려면 그만큼 쓴 양을 여기다가 더해 주면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이렇게 쓰면 이거 아까 괜히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지웠잖아. 아까 선생님이 쓴 것 중에 여러분 뭐야 181쪽에 있는 거 있죠. P1 그 다음에 로지 H1 이렇게 썼던 거. 저 다시 뒤로 또 가야 돼. 뒤로 또 가야 돼. 좀 선생님 정신없게 해서 미안한데요. 여기서 비교해두면 여기도 기준을 여기로 잡잖아. 얘는요. 여기는 원래 여기 있을 P라는 원이 있고요. 로지 H1만큼 퍼올렸죠. 그만큼 썼어요. 그거를 다시 보태줘야 돼. 로 GH1. 그 다음 얘가 빠져나간 게 V1으로 빠져나가죠. 그게 2분의 1 로 V1의 제곱 빠져나가네. 합쳐주면 이제 완전히 정지했을 때 압력으로 다 묶어놨어 이제. 그리고 요때 압력도 어떻게 된다? 여기 남아있는 압력 P2에다가 얘가 여기서부터 H2만큼 퍼 올려줬죠. 그 퍼 올린 만큼 얘가 그 압력을 썼어. 그런데 그걸 다시 붙여줘야지만 얘랑 같아지는 거야 원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로 더하기 로 GH2. 빠져나간 거 V2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것도 압력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로 V2의 로 이건 속력 V예요. V2의 제곱. 이게 그 식이잖아. 181쪽에 있는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갖게 놓고 나서 뭐 얘네들 조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얘가 얼마큼 빠져나오고 이거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한다고. 근데 얘네들이 왜 같냐? 이게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증명해 볼게요. 바로.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에너지라는 것은 일이죠. 그렇죠? 일이 곧 에너지고 일을 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있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즉 에너지는 일입니다. 일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너무 아쉬워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F라는 힘으로 S만큼 밀어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유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고. F라는 힘을 가했어. 면적이 A야. 그래서 이 피스톤 같은 거는 이제 유체가 차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S만큼 밀었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FS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일은 FS인데 이 F로 S만큼 민 거예요. 이 F를 유체를 하기 때문에 유체 표현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F를. 그럼 어떻게 해? P 여기 다 하나를 A만큼 누적시킨 게 이게 F잖아. 이 P라는 것들을 A만큼 누적시킨 게 F였잖아요. 그래서 PA로 쓸 수 있고 이걸 S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P라는 거는 우리 유체시킨 거 그대로 두고 AS가 뭐냐면 A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돼? 이게 부피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봐요. 이걸 부피로 바꿔주면 PV가 2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돼요. 그럼 봐요. 이 상황에서 양변의 모든 값에서 자 부피를 곱해주면 PV 하면 뭐예요? 에너지예요. 로지 H인데 요거 P였죠. 거기다 V 곱해주면 에너지예요. 이 로지 H는 여기서 어떤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해요. 높낮이에 관한 거. 중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V를 곱해주면 로 V가 되면 이게 뭐가 돼? M이 되지. 2분의 1 MV 제곱. 이거 운동 에너지예요. 이건 포텐셜 에너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PV라는 건 실제로 내가 일해준 거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다 합친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기도 양변에다 V를 곱해줬으면 이 기체에 대한 부피를 뭐 유체에 대한 부피를 다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V는 이거는 1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고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 로 VG 이것도 로 VG 봐봐. 로 V를 곱해주면 이게 뭐야? M이잖아. 자, 선생님 여기서는 이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로하고 V 자, 이렇게 쓸게. 로하고 V를 먼저 쓰고 GH를 쓰면 로 V가 M이야. MGH가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여기 V 있는데 요거 이렇게 쓸게. 2분의 로하고 V를 먼저 쓰면 로 V에다가 V2의 제곱이죠. 이게 뭐야? M이잖아. 이게 2분의 MV 제곱이야.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에다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여기서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누가 크고 작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일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이 셋들의 합의 초기 조건과 나중의 합은 똑같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거꾸로 어떻게 돼? V들로 다 요 상태에서 V들로 다 나눠서 어떻게? 압력 형태. 에? 압력 형태. 압력 형태, 압력 형태, 압력 형태로 바꾼 거. 왜냐하면 에너지도 여러분,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식 표현을 쓰자 이거야. 그래서 부피로 다 나눠주면 이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로지 H라는 것도 선생님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다 V를 다 곱해주면 뭐라고? 이거 E란 거고 운동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한 거예요. V를 다 놔주면 뭐라고? 원래 기존의 압력에다가 흐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운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압력으로 표현한 거고요. 갖다 붙인 거예요. 다시 얘가 높이만큼 올라간 거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안 나와. 왜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는 로지 H만큼 쓰면서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걸 다시 이만큼을 보태기를 해주면 원래 처음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건데 연속방정식 질량보존, 이 연속방정식이 질량보존의 법칙과 똑같아요. 이거 선생님 이건 얘기 안 할게. 뭐 이거 부피로 하나 아니면 그 부피에 해당하는 양으로 하나 질량으로 하나 똑같은 건데 자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지만 양변을 다 곱해주면 이게 에너지 1이고 요거 운동 에너지 요게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거랑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 벤츄리간에서도 이제 봤지만 여기서 딱 봤을 때 얘네들 압력 관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단번에 나와야 돼. 단번에. 한 번에 세 개를 보려고 하면 헷갈려. 두 개씩 끊으라니까. 하나하나 하면 돼. 얘네들 먼저 해볼게요. 우선 높이가 같죠. 이 지점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A점, B점.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지. 그러니까 이 높이에 관련된 압력은 똑같아. 그럼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얘 많지. 얘 적지. 그럼 어떻게 돼? 많은 데가 압력이 큰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빠져나가는 압력, 즉 2분의 1 로 V의 제곱 형태로 나는 압력이 얘는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얘는 작아요. 얘는 훅훅훅훅훅 빠져나간단 말이야, 빠르게. 그래서 빠져나가는 2분의 1 로 V의 제곱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압력이 훅 빠져나간다고. 그 남아있는 P는 여기가 어떻게 돼? 조금밖에 안 나갔으니까 크고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필요 없이 딱 봤을 때 어떻게 된다? 같은 높이에서 그럼 포텐셜 높낮이에 대한 압력 신경 쓰지 말고 뭐야? 얘는 양이 많잖아. 이거지. 됐죠? B하고 C를 볼게요. 얘네들은 양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여기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여기까지 얘는 퍼올려야 되거든. 이게 흐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 mgh만큼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돼. 써야지만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기 mgh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체 형태로 나타나면 V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로 VGH에서 V가 빠지니까 로지 H만큼 얘가 높이가 H라고 이 높이를 H를 한다면 얘가 로지 H만큼 B가 더 커요. 그래서 잘 봐요. 로지 H만큼을 써야지만 얘가 여기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B가 크다고.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얘가 부족했지. 로지 H만큼. 거기다가 로지 H를 붙여주니까 비로소 B하고 이 C하고 로지 H 붙여주는 게 같다 이거야. 이거를 헷갈려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은요, 여러분, 지금 요 상황으로 보느냐, 현재 상황, 요것도 빠져나가는 애 상황, 이거 얼만큼 퍼올렸는지 상황인데,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혹은 얘랑 비교할 때는 얘네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부족한 애는 부족한 대로 붙이고 해가지고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할 때마다 헷갈린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이거 마그누스님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유체에 대한 거는 유체가 압력을 작용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유체가 힘을 작용한다는 개념이거든. 그럼 유체가 힘 작용하려면 우선 유체가 어때야 돼? 우선은 많아야 된다니까. 다시 물리 원점으로 돌아가요. 맨 1강부터. 세상의 가장 기본은 뭐야? 양이야. 그 양을 표현한 것 중에 질량이 대표적인 거였고 지금은 유체는 로 V로 나타낸다고. 아니 유체가 힘을 작용하는데 무슨 유체가 있어야지. 유체가 힘을 작용합니다. 근데 유체가 없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하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마그누스님 볼게요. 지금 공기 흐름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공을 일로 찼다는 얘기예요. 맞바람 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스핀을 먹였어요. 그렇죠? 그럼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게 되면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공기가 타고 지나가서 빨리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공기가 막혀요. 이 공이 회전하는 거랑 공기가 막히니까 공기가 여기 정체가 돼요. 여긴 빨리 지나가니까 여기는 공기의 양이 적어요. 여기는 정체되니까 공기가 많아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어떻게 돼? 유체가 압력, 밀어붙이는 거야. 아, 고기압, 저기압도 그렇잖아. 밑으로 찍어 누르니까 여기는 공기가 많이 모였어. 이게 고기압이야. 위로 공기 상승기로 생겼었고 공기 이 아랫부분 지면을 봤을 때 여기 빠져나가니까 없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공기가 채워져.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쪽이 고기압이지. 공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기가 많으니까 여긴 저기압이지.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얘가 저기압이 돼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지만 이래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에 살잖아. 무슨 하늘나라에서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죠? 선생님이 여기 공간이 있어요. 비닐봉지로 이만큼의 공기를 훔쳤어요. 그럼 여기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순간 공기가 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쪽 주변에 공기가 많죠. 그렇죠? 그 공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압, 그러니까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 공기들의 압력이 큰 거야. 여기는 공기가 없어. 기압이 작은 거야. 그래서 압력이 큰 대로 작은 대로 채워준단 말이야. 단번에 그냥 공기를 이만큼 빼가도 여기가 채워진다고. 이런 흐름으로. 이게 그 얘기예요. 많으면 압력이 커요. 어?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도 이 얘기 했었잖아. 이거 이제 물로 설명할까? 물로 설명하면 A하고 B하고 수압 누가 A하고 얘가 A고 얘가 B면 누가 수압 커? 얘가 크지. 왜? 내 머리 위에 얘가 많잖아. 무조건 양이라니까. 세상은 양이야 기본이. 얘는 적잖아. 응? 산 위로 올라가도 산 위에 올라. 자, 신촌 브루스 노래였습니다. 예, 이런 거 알면은 저기 이제 완전 아재도 이제 답 없는 아재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압을 누가 크게 느낀다? A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 이만큼 양이 많은 거고 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가 공기가 많다? 기압이 커요. 여기는 기압이 작아요. 센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여. 그래서 마그누스임 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흐르는 유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 이론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했어요. 이거는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길게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은 이 유체역학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돌림은 최대한 설명은 짧게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문제풀이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말 깔끔하게 적용하는 방법들 선생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렇죠?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